자, 25회 부동산 공시법 기출문제 강좌를 해설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은요, 청량 수로조사 지식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는 뭡니까? 대체로 좀 평이했습니다. 뒤에 한두 문제가 좀 까다로웠는데, 그래도 수험생들이 12문제 중에서요, 11문제, 10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는 뭐 크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부동산 등기법은요,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12문제 중에서요, 한 7, 8문제 정도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특히 서너 문제 정도는요, 거의 뭐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는, 우리 일반적인 학원이나 이런 데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범위가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자, 물론 우리 이런 절대평가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어렵게 나오더라도 지적에서 어느 정도 맞추고요, 등기법에서 좀 어느 정도 맞추고 세부에서 맞추면 합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등기법에서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하시고요. 자,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지적법 4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청량 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령상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이동의 종목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토지이동이 뭐예요? 토지의 표시 있지요. 토지의 표시가 뭐가 있습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있지요. 요걸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이동하지요. 그럼 여기서는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토지이동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소유자라든지 뭐 주소라든지 토지 등급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은 토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지요. 41번의 답이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보겠습니다. 42번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세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만 다음 중 등기관세 등기한 것을 증명한 자료가 아닌 것은, 자, 지금은 등기필 정보라고 하지요. 근데 혼용해서 씁니다. 등기필 정보나 등기완료통지,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해서 뭡니까? 이런 것을 지적소관청에 보내주면 소유자가 정리되겠죠. 그래서 이건 등기신지 접수장 여기 틀렸어요. 4번이 틀렸고. 그리고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늘 강조했죠.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정정은 뭡니까? 가족관계 증명서라 했지요. 그래서 요거는 기등기니까 1번, 2번, 3번, 5번이 되고 4번이 틀렸습니다. 등기신청 접수증은 뭐 아직 등기가 안 됐잖아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 43번 문제입니다. 43번 문제. 청량 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부동산 종합공부 있지요. 우리 심화 강정할 때도 내가 몇 번을 강조했는데, 자,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뭡니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그 다음에 건물의 표시와 소유자, 맞죠? 그 다음에 토지의 이용 규제, 맞죠? 근데 제가 건물의 이용 규제는 없다 했죠. 그래서 거기 나올 줄 알았는데 일단 토지의 이용 규제 맞습니다. 건물의 이용 규제는 없어요. 그럼 이건 없고요. 부동산 가격 맞죠? 그럼 답이 몇 번이다? 4번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44번 문제 봅시다. 청량 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 정리 등의 통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입니다. 우리가 지적 정리의 통지 있지요. 지적 정리의 통지란 말은요, 자, 토지 표시에 관한 겁니다. 토지의 표시에 관한 것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하거나 또는 사업 시행자가 하거나 또는 대위에서 했죠. 이렇게 했을 때는 뭡니까? 소유자가 모를 수 있죠. 그때는 소유자한테 뭘 해줘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 되지요. 근데 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소유자가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는 통지할 필요 없다 했죠. 그럼 통지할 때는 뭡니까? 통지할 때는 통지 시기 있죠. 통지 시기는 변경 등기가 필요할 때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고 변경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내다 7일 내다 했지요. 그 다음에 통지 시기는 뭡니까? 자, 교부 통지가 원칙인데요. 만약 교부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라 했지요. 자, 그래 봅시다. 자, 거기에 보면은 자, 1번 맞고요. 자,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뭡니까?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내다 7일 내지요. 7일 냅니다. 그래서 요거 2번이 틀렸죠. 요것도 쉬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일부가 며칠 돼서 통지해야 되겠죠. 지적소관 직접 했으니까. 그 다음에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뭡니까? 등기 완료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내에 맞죠. 그 다음에 5번에 지적소관 직고를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소유자가 모를 수 있죠. 이게 다 토지에 표시해 가는 거지요. 그러면 소유자한테 통지한다. 맞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45번 문제 봅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에 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것은 면적은 요 토지대장에 등록합니다. 대장에 등록하는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있죠. 우리 지적 공부할 때 배웠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뭘 등록하네요? 지목, 면적, 경계, 소유자, 축척 이런 것은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그래서 여기는 답이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2번, 3번, 4번, 5번 있죠. 자, 우리 기억납니까? 자, 우리가 지적도나 임야도에 의해서 청량을 했지요. 청량을 하면 면적이 나오겠죠. 자, 면적이 나오는데 자, 봅시다. 참고로 지적도나 임야도에는 면적을 적는 안이 없죠. 그러면 이걸 어디에 등록해야 돼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다가 면적을 뭐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되지요. 등록할 때 뭡니까? 분모가 100단이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적은 최소 등록 단위가 얼마나 해서요? 0.1제곱미터고 분모가 1000단위일 때는 뭡니까? 최소 등록 단위가 1제곱미터 했죠. 자, 그래놓고 뭡니까? 요거 봐요. 0.05 초과하면 올리고 0.05 미만이면 버리고 0.05일 때 앞자리가 0 또는 짝수면 버리고 앞자리가 홀수면 올리지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0.5를 초과할 때는 올리고 0.5를 미만할 때는 버리고 0.5일 때 앞자리가 0 또는 짝수면 버리고 앞자리가 홀수면 올리지요. 그 다음에 최소 등록 단위에 미달하는 면적은 뭐로 등록한다? 최소 등록 단위로 등록한다. 자, 그래 봅시다. 축척 600분의 1, 분모가 100단위지요. 그러면 제곱미터에 한 자리 맞죠? 그 다음에 축척이 1200분의 1은 뭡니까? 정수자리, 제곱미터 맞죠? 그 다음에 임야도의 축척이 6000분의 1, 즉 1필지 면적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뭡니까? 최소 등록 단위인 1제곱미터를 등록하죠. 맞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그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적은 소점 하나 등록하겠죠. 1제곱미터 0.1 미만일 때는 0.1로 등록하죠. 맞죠? 그래서 45번의 답이 몇 번이 된다? 1번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6번 문제. 지적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런 것들은요 사실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건 중앙지적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인데 우리 옛날에 이거 배웠잖아요.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청량 적부심사라 했죠.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는 뭐예요? 지적청량 적부 심사에 대한 뭐라 했어요? 재심사라 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을 상대적으로 풀기 바랍니다.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청량 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결정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지상구역의 형성, 구조물의 형성을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연접되는 토지에 고저차가 없는 경우는 뭐라 했어요? 중앙이라 했죠. 고저차가 없는 경우는 중앙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고저차가 있는 경우는 지목이 뭐라 했어요? 경계가 뭐라 했습니까? 하단부라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도로, 국어 등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는 경계가 됩니까? 상단부지요. 그리고 바다는 무슨 수면이다? 최대 만조의 수면이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방이 있죠. 바다에 이렇게 제방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느 어깨 부분? 바깥쪽 어깨 부분겠지요. 자, 그래 봅시다. 맞는 것은 연접되는 토지에 고저차가 없는 경우는 바깥면면이 틀렸죠. 중앙입니다. 그 다음에 연접되는 토지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는 하단부라 했죠. 이게 틀렸죠. 틀렸고. 그 다음에 도로, 구구 등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는 뭐예요? 하단부가 아니고 상단부라 했지요. 그리고 바다는 최대 만조의 수면이겠지요. 그래서 공유수 매립증에 제방이 있을 때는 바깥쪽 어깨 부분겠죠. 그러면 리을하고 미음이 맞죠. 리을하고 미음이 맞으니까 답이 몇 번이다? 5번이 됩니다. 5번. 48번 문제 봅시다. (48번) 문제. 청량 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입니다. 자, 1번.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당나무, 묘목, 관상순을 주로 재배한 토지는 전, 맞죠? 자, 뽕나무, 당나무 이런 것은 다 전입니다. 과수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저장시설을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우리가요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하는 곳과 그 부지는 뭐라 했어요? 광천지죠. 광천지입니다. 용출한 곳 그 부지는 광천지고, 요걸 운반하는 곳과 그 부지는 무슨 지다? 잡종지지요. 그리고 요걸 제품 만들기 위해서 뭘 합니까? 정제하지요. 정제하는 것은 무슨 용지다? 공장용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잡종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2번 틀렸죠. 2번 틀렸고 1번은 맞고요. 3번.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전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로 한다. 틀렸죠. 도로로 하지 않죠. 대단지 아파트 내에 도로가 있으면 그건 되고, 공장 용지 안에 도로가 있으면 그건 도로라 했죠. 도로로 하지 않습니다. 묘지공원은 묘지입니다. 4번 틀렸고요. 그리고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예상되는 것 하천인데요. 여기 소규모 나오죠. 소규모 나온 것은 뭡니까? 국어입니다. 국어가 돼요. 다 틀렸고 1번이 맞죠. 48번. 그 다음에 49번 문제 봅시다. 자, 청량 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 청량 의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분할할 때 청량해야 되죠. 그럼 청량은 누구한테 의뢰합니까?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 청량을 의뢰하는 자는 의뢰서를 사유를 증명한 서류를 첨부해서 수행자한테 제출한다. 맞죠? 자, 맞고. 3번. 수행자는 청량 의뢰를 받은 때는 청량 기간, 일자, 수수료 등을 적은 수행 계획서를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번 강조했죠. 그 다음 날까지 뭡니까? 지적 소관 제출한다 했죠. 맞죠? 그 다음에 지적 기준점을 설치 않고 청량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 청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 4일, 요 법정 기간 겠죠. 자, 맞고요. 그 다음에 의뢰인과 뭡니까? 법정 기간이고 협의해서 기간 정할 때는요,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청량 기간, 4분의 1은 검사 기간 겠죠. 그래서 답이 5번이 틀렸습니다. 요것도 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늘 강조했으니까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 문제. 중앙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심의결에 채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안 했는데요. 이런 것까지 뭐 알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이 채택은 뭡니까?
재척은 이런 사유가 있을 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이 해당 안건에 이거는 뭐 감으로 때려야 되는데 당사자와 친족이었던 경우 나가야 됩니다. 또 당의 해당 안건에 대해서 뭡니까? 정언 진술을 감증할 때 나가야 돼요. 그다음 위원이 속한 단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이었다. 그럼 나가야 되겠죠. 또 배우자와 뭡니까?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의무자 다 나가야 되겠죠. 근데 요거는 뭡니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받거나 관계인 의견을 드는 경우 그때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이걸 뭐라 하냐면 이 재책이란 것은 이런 사유일 때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고 회피란 가능성은 뭡니까? 자기가 알아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유에서. 이거 들었을 때는 알아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답이 3번이 됩니다. 3번은 회피 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5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종합공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입니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맞지요? 2번 부동산 종합공부를 연구 보존해야 되지요. 그래서 복제해서 정보관리체를 구축하는 것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 있죠. 자, 부동산 종합공부와 지적공부가 불일치해요. 그럴 때는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뭡니까? 이 불일치하니까 이걸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를 해서요.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뭡니까? 그 등록사항을 뭐 할 수 있다? 정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정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다시 할게요. 이 부동산 종합공부, 지적공부가 불일치하지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뭡니까? 통지를 해요. 불일치한다고. 통지를 해서 관리하는 장에게 뭐예요? 빨리 고치라고 뭡니까? 정정을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치라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통지가 먼저고 그 다음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 절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 문제 보겠습니다. 52번 문제. 자, 다음 중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입니다. 임야대장, 이 소재 나옵니다. 소재는 모든 지역구에 다 등록되니까 개별 공시가 나옵니다. 근데 경계점 좌표 등록번호 뭡니까? 좌표가 나오죠. 좌표는 나옵니다. 근데 건축물 및 구조물 위치 요거는요. 어디 나옵니까? 지적도에 나옵니다. 이건 지적도에 나오지 어떻게 돼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3번 대지권 등록부에는 대지권 비율과 전유분의 건물의 표시가 나오고요. 임야도는 경계 나오죠. 그다음 장각점, 기준점 위치 나오죠. 그다음 공유지 연명부 지분 나오고 소유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52번의 답이 몇 번이다?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적법을 이렇게 이제 12문제를 풀어봤는데요. 51번 문제 빼고는요. 거의 우리가 수업에 다 했습니다. 다 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원 같은 데서요 조사해 보니까 합격하신 분들은 거의 10개에서 12개, 뭐 1번 같은 문제는 안 해도요 50번, 50 안 해도 찍어서 맞추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0개에서 12개 그 사이로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은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는데 근데 이 등기법은 상당히 난해했습니다. 상당히 난해했는데 한번 봅시다. 등기법. 자, 52번 문제. 등기 사무에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입니다. 53번 문제입니다. 자, 등기 신청은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조직에 저장됐을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맞죠? 우리가 이것도 수업 시간에 늘 강조했죠. 등기의 완료는 뭐라 했어요? 등기의 완료는 등기부에 뭘 하고 기록을 하고요. 무슨 부를 부여해요? 식별 부호를 부여하지요. 그리고 완료된 등기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했어요? 효력은
접수한 때 발생한다 했지요. 접수한 때. 그 접수 시기는 뭡니까? 전산 정보 처리기에 저장됐을 때. 맞죠? 자, 2번. 자, 한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은요, 한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를 사용한다. 맞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아파트가 이렇게 있죠.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101, 102, 103 이렇게 있으면 한동 건물의 표제부와 그 다음 101호의 표제부 각구 얼구, 102호의 표제부 각구 얼구, 103호의 표제부 각구 얼구 이렇게 해서 총 15개가 이렇게 있죠. 그럼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뭡니까? 이 전부 다를 뭐로 본다 했어요? 1등기 기록으로 본다 했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1부동산 1등기를 못 지키죠. 그런데 내가 102호의 등기부 열람할 때는 어떻게 돼요? 등기부를 열람할 때나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뭡니까? 한동 건물 표제부와 해당 구분 건물의 표제부 각구 얼굴을 1등기로 본다 했죠. 하여튼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관이 2인 이상, 등기 의무자 2인 이상 할 때 직권을 했죠. 직권하면 뭡니까? 1인한테만 통지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를 접수한 때로 생긴다. 맞죠? 여기 접수한 때. 그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은 지금 인터넷이 다 됐으니까요. 관할 등기소 안에는 다른 등기소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53번의 답이 몇 번이다? 3번이 됩니다. 자, 54번 문제 볼게요. 54번 문제.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것은입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해야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 1번 신청인이 그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판결은 그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 판결이 된다. 이때 판결은요. 이때 확정 판결은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 불문합니다.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원인과 의도를 적지 않는다 했지요. 자, 적지 않고 그 다음 3번 공유물의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된 공유물을 불분할 금지 있지요. 분할 금지. 원래는 공유물은 언제든지 분할할 수 있잖아요. 불분할 금지는 예외지요. 근데 이걸 변경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해 당사자들끼리 서로 밀접한 그 관계가 있으니까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뭡니까? 전원이 해야 됩니다. 전원이. 그래서 이건 3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미등기 건물에 건축물 대장에 최초로 소유자 등록된 자로부터 유정을 받은 자, 포괄 유정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수업 시간에. 우리 포괄 유정은 뭡니까? 미등기일 때는 수정자가 바로 보존등기 할 수 있겠죠. 수정자가 바로 보존등기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맞죠? 자, 바로 보존등기 할 수 있고. 자, 근데 특정 유정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그 특정 유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죠. 특정 유정은 수정자가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유언 집행자가 누구 명의로? 상속인 명의로 무슨 등기 후? 소유권 보존 등기 후 다시 수정자 명의로 무슨 등기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합시다. 자, 맞고요. 자, 법원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이 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가압류한다 했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2번 봅시다. 이것도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입니다. 까다로웠던 문제인데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입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해야 한다. 자,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후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란 소유권 이전 등기했을 때 가처분 채권자는 그 가처분 후에 마쳐진 등기 전부에 말소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여기 전부 때문에 틀렸는데요. 자, 요까지는 제가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안 했는데, 자, 잠깐 한번 볼게요. 제가 어떻게 수업을 했냐면요. 이 정도까지 시험 나오는 것은 중개사 시험 범위를 좀 벗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자, 알겠어요? 갑이 지금 을에게 소송을 했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갑은 뭐라 해요? 요걸 원고락하고 요걸 뭐라 합니까? 피고락 하지요. 피가 앞으로 생기됐어요.
근데 소송 중에 뭡니까? 소송 중에 이 을이 어떻게 돼요? 을이 그물을 빼돌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8월 10일 소송했다 하면은 갑이 8월 5일 날 처분 금지 가처분을 걸어놨어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자,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됐고 2번 갑이 8월 5일 날 처분 금지 가처분을 걸어놨습니다. 우리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할 때요. 피보존 권리, 예를 들어서 이건 소유권 이전이지요. 여기는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금지사항, 뭐 양도 금지, 뭐 담보 제공 금지 이런 것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자, 그래 처분 금지 가처분 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다겠죠. 자, 팔기 전에요. 의뢰 채권자 A가 여기에다가 가압류 걸어놓고요. 그 다음에 4번 B가 가처분을 해놓고 또 팔았어요. 요건 8월 20일, 요건 8월 30일. 자, 5번 C한테 소유권 이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을구에 있죠. 을구에 여기 9월 10일에 합시다. 8월 22일 날 D한테 저당권, 9번 8월 23일 날 E한테 전세권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갑이 뭡니까? 처분금지 가처분 후에 갑이 11월 10일 날 성소를 했어요. 그러면 성소로 인한 무슨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지요. 동시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봐요. 6번 간명의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요. 동시에 처분금지 가처분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 신청 말소고,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 단독 신청 말소고, 또 소유권 이해 권리 다 단독 신청 말소고, 당해 가처분 등기는 무슨 말소한다? 직권 말소한다. 이렇게 배웠죠. 자, 요 정도가 중개사에서 보통 시험 나오는데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요걸 전부 빼고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단독 신청 말소할 수 있다. 이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근데 전부라 하는 것은 이런 건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봐요. 여기 예를 들어서 이게 4번에 경매에 관한 등기가요. 8월 22일 날 들어왔어요. 그럼 이것도 뭡니까? 내가 이겼죠. 그럼 이게 처분금지 가처분 이유니까 무슨 신청 말소다? 단독 신청 말소입니다. 근데 요 경매에 관한 등기가요. 예를 들어서 5월 11일 날 가압류에 기한 경매가 들어왔어요. 그럼 요건 처분금지 가처분 후에 들어왔지만 뭡니까? 원인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처분금지 가처분보다 전이지요. 전일 때는 이거는 말소된다, 말소 안 된다. 말소가 안 됩니다. 요런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어요. 난이도가. 그 다음에 2번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등기 이후에 등기를 말소할 때는 뭡니까? 이건 가처분의 실효에 의해서 다 말소되겠죠. 3번 가처분 채권자의 말소 신청에 따라 가처분 등기 후에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하는 당해 가처분 등기는 무슨 말소한다 했어요? 직권 말소한다 했죠. 자, 맞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는 단독 신청해야 할 때는 단독으로, 공동 신청할 때는 공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체납처분, 자, 세금을 안 내가 뭡니까? 압류할 때요. 상속에 성락이 없더라도 뭡니까? 상속 등기 할 수 있죠. 할 수 있고 촉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답이 몇 번이 틀렸다? 1번이 틀렸습니다. 이게 상당히 난해했던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것은입니다. 1번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맞죠? 촉탁 등기는 무슨 형태다? 신청주의의 한 형태라겠지요. 그 다음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뭡니까? 체류지를 관할하는, 체류지를 땐 지방출입국 또는 외국 관서에 장이 부여한다. 맞죠? 요거는 법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옛날 법은 어떻게 되냐? 체류지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소장 또는 출장소장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지방출입국 또 외국 관서에 장이 부여한다. 근데 크게 어려운 점 없을 거예요. 근데 등기 소멸에 권리 소멸 약정에서는 부기 등기를 하고요. 자, 여기 4번이 틀렸는데 5번은 봐요.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행정구역에 따라 변경등에 당연히 넣어보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봅시다. 우리가 장부에 보존했죠. 영구보존장부는 제가 어떻게 외운다 했어요? 등기부하고 광의의 등기부 있죠. 광의의 등기부가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매 목록이라든지 공동담보 목록이라든지 도면이라든지 신탁원부라든지 이런 것은 광의의 등기부지요. 이런 것은 무슨 보관한다? 영구 보관합니다. 그 다음에 10년이 있고 5년이 있고 1년이 있죠. 1년은 성질상 빠른 거예요. 통지, 열람, 정명, 과세 이런 것은 몇 년이다? 1년이고요. 그 다음 5년은 뭡니까? 앞에 뭐가 붙는 거? 주로 신청이 붙는 것이 5년이겠죠. 그래, 안목은 10년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신청이 붙었으니까 몇 년 보존장부다? 5년 보존장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이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번 소유권 이전 등기의 신청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요것도요 논의의 여지가 좀 많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설명을 한번 해보면요, 신청 정보니까 요건 신청서예요. 지목, 소재 지번, 등기소의 표시, 등기원인과 목적 이런 건 다 적어줘야 돼요. 근데 요 대장 정보는 뭡니까? 신청할 때 첨부하는 정보예요. 요렇게 해서 요 문제를 내는 것 같아요. 문제를 내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신청 정보에 보통 대장 정보를 첨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답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출제자의 의도는 뭐냐 하면은 이런 것은 신청서를 쓸 때 쓰는 거고, 요거는 신청서 쓰고 난 뒤에 요걸 신청서에 첨부하는 정보가 무슨 정보다? 대장 정보다. 그렇게 해서 되게 돼요. 답을 대장 정보로 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논의의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57번의 답이 몇 번?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58번 봅시다. 자, 58번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입니다. 자, 1번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 등기할 수 있다. 맞죠? 공유 부동산에 전세권 등기할 때는 등기 기록에 기록된 공유자 전원이 등기 의무자고, 그다음 위약금 약정이 있을 때는 뭡니까? 전세권 설정된 이를 기록해야 되고. 자, 4번, 5번을 설명할게요. 4번, 5번.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요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지요.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고, 1번 A 명의로 전세권 등기되고, 지금 전세금이 1억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10월 10일이고요. 전세권자는 A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세금이 현재 누구한테 가 있어요? 전세금이 전세권 설정자한테 가야겠죠. 이렇게 가실 겁니다. 근데 지금 원칙적으로는 전세권이 존속하면은요, 요 전세권 반환 채권 있죠. A는 갑한테 전세권을 반환받는 채권 있잖아요. 요걸 일부 이전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 이 전세권 반환 채권의 전세권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있지요. 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뭡니까? 자, 반드시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요건이 뭐냐 하면은요, 존속기간 만료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존속 후에 만료 후에 하는 것입니다. 만료 후에 전세권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예외가 있지요.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전세권이 소멸했다는 것을 뭐하면 입증하면 가능할 수 있죠. 그래서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를 어떻게 하느냐, 1에 1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양도액 한 2천만 원 이렇게 양도액은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그리고 무슨 등기를 한다? 부기등기를 합니다. 그럼 봐요. 소멸하기 전에 일부 양도할 수 있다. 틀렸죠? 소멸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전세권이 소멸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소멸하면 안 돼요. 소멸하기 전에 안 돼요. 그래서 소멸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만료전이라도.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자, 5번 맞죠? 양도역을 반드시 기록해 줘야 되고. 그래서 58번의 답이 몇 번이다?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필요적 정보사항에 관한 것 있죠. 관한 것은, 자, 이것도 제가 몇 번을 했죠. 몇 번을 했는데, 자, 봅시다. 자, 모두 그런 것은입니다. 우리가요, 치료, 설정 목적과 범위, 요건 필요적이죠. 근데 치료는 무슨 기록사항이다? 임의적 기록사항이죠. 그 다음에 지역권은 뭡니까? 목적과 범위, 그리고 요역지의 소재지분 기록해야 되죠. 요거는 맞죠. 다 필요적이고. 전세금과 설정 범위 맞죠. 임차권은 차임은 필요적인데 존속기간은 뭡니까? 존속기간입니다. 존속기간은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요건 임의적이지요. 아니고 채권액은 맞는데 변제기는 임의적이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것은 뭡니까? 니은하고 디귿이에요. 자, 니은하고 디귿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답이 2번이 됩니다. 2번. 그 다음에 60번 문제. 60번 문제 봅시다. 갑은 을에게 X 부동산을 부담없이 정리하기로 하였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요, 정년은 뭡니까? 편무계약이죠. 매매 같은 경우는 무슨 계약이에요?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이니까 정년은 편무계약입니다. 이 편무계약은 등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정해자 수익자 주지요. 그러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등기해야 돼요? 60일 내에 등기해야 되죠. 근데 매매는 뭡니까?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이죠.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입니다. 완료된 날, 이때는 무슨 날이에요? 잔금지급일이죠. 잔금지급일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되죠. 자, 정의는 계약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전 등기해야 되고, 매매, 쌍무계약은 뭡니까?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전 등기해야 되죠. 자, 그래서 1번 각각 을은 정여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엑소토지한테 등기를 신청한다. 맞죠? 그 다음에 특별한 등기 사정이 없는 한 신청 기간 내에 엑소토지한 소유권 등기하지 않더라도 일단 계약 자체는 효력이 잃지 않죠. 등기하지 않더라도.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3번. 자, 3번 봅시다.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을에게 정리하는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 신청할 수 있지 않나?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이런 기산일은 항상 뭐라 했어요? 뒤에 날짜를 부탁했지요. 뒤에 날짜, 그럼 계약 체결한 날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보존 등기해야 되죠. 맞죠? 그 다음에 X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고 을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양도하여도 뭐 일단은 뭡니까? 당연히 양도에 대한 사업적 효력을 부여하는 건 아니고요. 자, 5번이 틀렸죠. 갑이 을에게 X 매매는 뭡니까?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은 뭡니까? 계약을 정한 이행기가 아니고 뭐예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입니다. 완료된 날에 그때 뭡니까? 등기해야 돼요. 기산일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61번 문제 볼게요. 61번 문제. 가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것은입니다. 가등기 후 본등기가 있죠. 그러면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해 본등기한다. 맞죠?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해야죠. 그리고 본등기할 때 당해 가등기는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자, 그 다음 2번이 틀렸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한 경우 등기가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등기 전부를 직권 말소한다. 이 틀렸죠. 전부 때문에 틀렸어요. 자, 왜 그러냐 봅시다. 자, 여기에서 1번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요. 2번 을이 있죠. 8월 10일 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를 했어요. 자, 을이 가등기했습니다. 가등기하고 난 뒤에 자, 갑이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죠. 자, 3번 팔기 전에 있죠.
갑의 채권자 백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8월 20일 날 뭡니까? 가압류나 뭐 가처분을 했어요. 그래 내가 만약에 못 넘겨하지요. 8월 30일 날 이렇게 소유권 이전 넘기를 해요. 그럼 이때 못 넘겨할 때는 뭡니까? 내가 가등기할 때는 거 없었지요. 이때는 무슨 말소예요? 직권 말소지요. 그런데 요 당해 가등기에 대해서 있죠. 예를 들어서 8월 20일 날 가압류나 가처분에 들어갔어요. 당해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이 중간에 들어갔죠. 이럴 때는 뭡니까? 본등기할 따라가죠. 따라가니까 이런 경우는 직권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렇게 직권 말소하는 경우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임차권 설정 등기 청권 보존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마친 후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를 마치는 등기와 동일한 용익권한 등기를 말소해야 되죠. 자, 임차권 등기 해놓고 중간에 전세권 등기하면 어떻게 돼요? 사용 못하잖아요. 직권 말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 청권 가등기에서 본등기한 경우 저당권은 누구하고도 양립이 되지요. 양립이 되니까 직권 말소할 수 없지요. 그 다음에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 말소하는데 가등기 명인이 뭡니까?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지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아까 답 다시 앞에지. 답은 2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62번 봅시다. 저당권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것은입니다. 공동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서 제공한다. 맞죠? 그 다음에 저당 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목적이 5개 이상일 때,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되냐면 5개 이상일 때는 공동 저당의 목적보다 5개 이상일 때는 뭡니까? 공동 담보 목록을 작성한다 했지요. 작성하고 요 공동 담보 목록은 넓은 의미의 등기부지요. 광의의 등기부고 무슨 보관한다? 영구 보관합니다. 자, 대부분의 학원에서 다 이렇게 수업을 했어요. 이상은 안 나갔어요. 근데 여기 왜 틀렸냐면요. 요 공동 담보 목록을 작성하면서 누가 작성하냐면요. 등기관이 작성해요.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게 봐요. 신청인이 공동 담보 목록을 작성하여 이게 틀렸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까지 참 세밀하게 묻는 문제는요. 어표를 찌르는 문제예요. 그래서 자, 이런 것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작성한다? 신청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등기관이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채권이라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등기할 수 있고요. 자, 5번에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 등기는 대지권은 뭐예요?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죠. 없으니까 뭡니까?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하지 못하지요. 그리고 저당권에 대한 질권 등기할 수 없죠. 할 수 있죠. 우리가 권리질권이죠. 이게 권리질권은 무슨 등기를 한다? 부기 등기를 하죠. 부기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답이 몇 번 틀렸느냐?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중복 등기입니다. 자, 요것도 제가 늘 수업 시간에 강조했는데요. 우리 중복 등기 처리 규칙은 뭡니까?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했죠. 자, 무엇에 대해서만?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1번이 틀렸죠. 건물이 아니고 토지에 대해서는 적용됩니다. 그래서 63번의 답이 몇 번이다? 1번입니다. 그 다음 2번. 요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를 많이 했어요. 중복 등기 기록은 실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선후 등기 기록에 등기된 최종 소유권의 명인이 같은 경우에 후 등기 기록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죠. 그때는 뭡니까? 후 등기 기록을 존치하고 선 등기 기록을 폐지한다 했죠. 그 다음에 4번 중복 등기 기록 중 어느 한 등기 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그 등기 기록에 폐쇄 스스로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일부에 대한 중복 등기 됐을 때는 직권 후 분필 등기한 후 중복 등기 정리해야 되고,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토지의 중복 등기 처리 규칙은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64번 문제. 자, 봅시다. 4번 문제 봅시다. 신탁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자, 옳은 것은입니다. 자, 수탁자가 수인일 때는 신탁재산 수탁자의 공유가 아니고 뭐로 한다? 합유로 하지요.
합의로 하고 합의의 뜻을 기록하고 지분은 기록하지 않죠.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에 등기할 때, 신탁 등기할 때는 동시에 해야 돼요. 근데 대위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동시에 하는 게 아니죠. 대위에서 하는 거니까. 이때는 신탁 등기하고 난 뒤에 대신하는 거니까 동시에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신탁으로 권리 이전 등기는 뭡니까? 동시에 하니까 뭡니까? 또 동일한 신청 정보를 하죠. 동일한 신청 정보니까 순위번호가 같습니다. 동시에 하고 동일한 신청 정보니까 동시에 하니까 순위번호가 같아요. 3번 틀렸죠. 그 다음에 4번은 맞습니다. 신탁 등기도요, 단독 신청을 하고,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도 단독 신청됩니다. 그래서 5번은 이건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건 답이 몇 번이 된다? 4번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법은 좀 난해했습니다. 난해했는데, 자, 여러분, 원래 시험을 쳐서요, 좋은 결과를 가지신 분들은 뭡니까? 저 한 달 정도 푹 쉬시다가 앞으로 일을 생각하시고요. 요번에 비록 열심히 공부했지만은 뭡니까? 저 애석하게도 좀 1차만 합격하고 2차만 되신 분도 있고요. 또 1, 2차 다 떨어진 분도 있을 건데 마음을 추스리고요. 그래서 뭐 한 15일이나 한 20일 정도요. 바람도 쐬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내년에 한 번 더 도전하시면, 사실 중개사 시험이요, 이렇게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1, 2차 동시에 합격하는 것은 좀 소수에 속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번 더 도전하시면은요, 좋은 기회를,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이라 믿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